안녕하세요. 소소한 행복으로 성공적인 인생 만들기 소행성인의 오리배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는 날씨가 이제 반팔이 들어가고 이렇게 저처럼 긴팔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날씨입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요즘 감기 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때늦은 장마 때문에 비가 오다 보니까 지하철이나 이 버스에서 이 에어컨을 너무 빵빵하게 틀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든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가뜩이나 또 환절기인데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기에는 가장 좋은 게 푹 쉬시고 또는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는 게 가장 감기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5강 소중하고 값진 경험들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계속 머릿속에 그 한 가지 생각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인 아닌 가장으로서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하에 공부에는 그다지 흥미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돈 버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해서 어머니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오토바이 타는 거에 두려움이 생겨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커피숍 처음 일했을 때 거기 오시던 손님 중에 당구장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 당구장은 커피숍 3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할까 하다가 심심해서 친구도 볼 겸 당구장에 한번 갔어요. 그때 당시 뭐 사실 고등학생들은 당구장에 출입이 금지했었는데 아는 집이기 때문에 갔는데 마침 거기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스포츠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6살 때쯤인가? 그때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7살 때 제가 이제 승단 시험이 있어갖고 관장님, 저희 동생, 어머니 그때도 아버지는 부재 중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국기원에 가서 승단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때 저는 7살. 근데 관장님이 항상 걱정하셨던 게 있어요. 저는 7살인데 키가 웬만한 초등학생 키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 나이별로 이렇게 겨루기를 했던 게 아니라 키별로 했었어요. 걱정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키별로 했으면 제가 초등학생하고 겨뤄야 됐거든요. 근데 아닌가 다를까. 제가 7살이고 그 상대 선수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래서 키 차이는 비슷한데 아무래도 7살하고 초등학교 2학년하고는 차이가 나겠죠? 걱정을 한 거와는 틀리게 시작해서 얼마 안 돼. 저는 운이 좋게도 발차기 한 방으로 그 형을 쓰러뜨렸어요. 뒤로 엉덩방아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뿐만 아니라 관장님, 엄마, 동생 다 놀란 거예요. 기분이 좋으셔서 관장님은 남이섬으로 한번 놀러 간 적, 그 가장 태권도 했을 때 가장 좋은 기억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운동이 합기도. 초등학교 올라와서 합기도를 했는데 합기도의 매력을 느꼈던 게 그 관장님이 공중 낙법을 하느나 이런 거를 많이 거기에는 저희 사촌 형들이 합기도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재미삼아 그 낙법하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워보겠다 하고 배웠는데 이거는 낙법이 재미는 있고 멋있지만 중요한 게 잘못 떨어지면은 다치는 경우가 수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 2개월쯤 하다가 낙법 잘못해갖고 발목 인대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합기도를 그만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운동이 탁구예요. 동네 탁구장이 있어서 그 탁구장 사장님이 탁구 선수였기 때문에 그때 막 부푼 꿈을 탁구 참 재미를 느꼈어요. 탁구 공을 왔다 갔다 주고받고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재미를 붙이고 열심히 쳤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좋은 이질라바라 그래서 이 라켓 한쪽 면이 엠보싱처럼 도돌도돌도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공을 쳤을 때 스핀을 굉장히 잘 먹는다 그래갖고 비싼 돈 주고 그걸 샀어요. 뭐 탁구 신발도 사고 공도 사고. 근데 그게 몇 개월도 안 돼서 탁구장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운동이 저는 테니스를 쳤어요.
그때 초등학교 때 테니스 회원을 모집한다 그래서 라켓 사고, 신발 사고, 테니스복까지 샀습니다. 근데 어디든 그래요. 그 분야에 특출난 선수만 키우게 돼요. 그 나머지 선수들은 코치 선생님이나 감독님들은 관심을 많이 안 줘요. 그 학교에서도 우리 초등학교 때도 유망주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여자친구인데 테니스를 굉장히 잘 쳤어요. 근데 뭐 저는 라켓은 샀는데 들어볼 기회도 없이 매번 관장님이 시키는 게 공주 쏘는 거 또는 학교 계단이 한 50개 정도 이상 되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빠른 걸음으로 뛰어서 오르락 내리락 뛰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1시간 이상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그때 당시는 테니스장이 모래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지기 위해서 큰 노울러를 있었는데 2명이서 그거를 끌고 다니면서 테니스장 다지라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루하죠. 테니스 공과 테니스 라켓은 테니스 옷까지 신발까지 샀는데 테니스는 제대로 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매일 공으로 벽에다 대고 공치기 그것만 시키고 상대하고 그럴 기회를 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포기를 하고 처음 포기한 운동이에요. 그게 부상 때문에 포기한 운동이 있었어도 싫어서 포기한 운동은 그거 하나밖에. 왜냐면 관장님이 애들은 그렇습니다. 칭찬을 받아야지 매일 잔소리만 하시고 칭찬을 안 해주시고 관심도 없으시니까 그만두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가장 빠졌던 운동이 지금 제가 요번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간 당구장이에요. 당구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방학에는 괜찮은데 방학이 아닐 때는 오후에만 제가 일을 했습니다. 가서 공을 닦고 그 다음에 큐대 같은 거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당구다이 닦고 그리고 쟁반 같은 거 음료수 같은 거 갖다 주면은 쟁반 같은 거 치워주고 청소해주고 이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큐대 끝에 다듬는 걸 그 사장님께 배워갖고 그것도 좀 손질을 하고요. 근데 거기서 가장 당구장에서 좋았던 기억은 그거예요. 음료수를 마음껏 뽑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뭐 냉장고에서 꺼내서 주는 게 아니라 컵만 이렇게 갖다 요즘도 그거 있을 거예요. 음료수 자판기 같은. 근데 돈 주고 뽑아 먹는 게 아니라 컵만 이렇게 갖다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 각종 음료수를 맛볼 수 있었죠. 그게 가장 좋았고 두 번째 좋은 거는 손님이 없을 때는 제가 당구 연습을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당구를 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당구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요, 학교 가서 책상을 봐도 당구공이 굴러다니고, 책을 펼쳐도 당구공, 빨간색 당구공, 하얀색 당구공이 굴러다니고, 누워서 천장만 봐도 당구공이 천장에서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은 다 당구를 쳐보셨던 분들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처음에 말했듯이 30바퀴, 원래 당구장을 가면은 큐대를 들면 30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사장님이 당구 실력이 500점 정도 치셨어요. 500점 이상은 뭐 1000이든 2000이든 그거는 얼마나 실수를 하느냐 아니면은 얼마나 실수를 안 하느냐 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도 많이 교육을 받고 열심히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쿠션을 맞고 한 바퀴 돌아서 그리고 당구 치는 기술 이런 거를 습득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 300까지 오르게 됐어요. 근데 사장님이 다른 일을 하셔서 저처럼 아르바이트가 아닌 종일 일할 수 있는 직원을 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을 찾은 게 바로 그 커피숍. 다 근처에서 구로 디지털역 근처에서 저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커피숍 바로 옆에 있던 레스토랑에서 다 거기 사장님들이 저를 다 눈여겨보셨거든요. 너무 일을 내일처럼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눈여겨보셔갖고 제가 일을 안 한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서빙 일인데 좀 해보겠냐. 그래서 저는 당구장도 그만뒀겠다. 네,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학교 끝나고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레스토랑은 솔직히 그때 저는 처음 가봤어요. 뭐 어릴 때 레스토랑에는 꿈도 못 꿨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다 그냥 칸막이 오픈된 공간이 아니라 그 갇혀있는
이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칸막이로 다 돼 있어서 사람이 쓰면은 머리만 조금 보일 정도의 칸막이는 다 있었습니다. 근데 주문을 받고 가서 테이블을 정리해주고 음식을 갖다 주면 항상 거기서는 대부분 오는 게 가족, 그 다음에 친구들보다 연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각자 상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민망한 일도 많이 목격하게 돼요. 근데 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유가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서빙 일은 시급이 얼마 되질 않았어요. 그때 당시도 1,200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3개월 딱 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저는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그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무조건 3개월 이상은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1개월은 너무 짧고 2개월은 좀 제 생각으로는 좀 너무 어정쩡한 기간 같아갖고 그래도 3개월 정도 해보면은 습관이 들어서 나한테 적성이 맞는지는 알 것 같아 해서 3개월 동안 했는데 결국 이 레스토랑은 나한테 적성보다는 이 돈이 급했기에 시급이 작아서 이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했던 일은 학교 다니면서 제가 서클을 했어요. 불량 서클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기독교 중탕단 그리고 합창단 이렇게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 이달의 노래라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때 제가 그 대회에 나갔던 노래가 노을이란 노래예요. 지금도 많이 아실 거예요. 바람이 머물다간 이 노래인데 거기서 교내에 이달의 노래에 나가서 장려상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교내 합창단, 그다음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기독교 합창단에다 교내 합창단까지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서클에 같은 학년 친구가 그 친구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구로 디지털역 근처에서 그 친구가 일했던 데는 사알이라고 지금의 그 투다리 같은 꼬치집이었어요. 그 사알이도 아마 그때 우연치 않게 투다리라는 꼬치집 바로 옆에 붙어 있었어요. 같은 종류예요. 호프도 팔고 그 다음에 꼬치, 그 다음에 치킨, 뭐 각종 안주들 팔았던 그런 그 호프집이었는데 호프집이라기보다는 그냥 꼬치집이에요. 술도 팔았지만 그 친구가 자기네 가게에 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자기가 말고 사장님이 아는 애 있으면 한 명만 데려오라고 그러셔서 제가 저를 추천하게 된 거예요. 그 친구도 저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사알이란 꼬치집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도 역시 서빙이었어요. 주문을 받고 주문한 음식을 갖다 주고. 근데 저는 처음에 매번 그 말씀드리지만은 눈치가 빨라요. 그리고 눈썰미가 좋고 사장님이 하시는 음식들을 유심하게 봤죠. 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 바쁠 때는 사장님이 가끔 주방에 들어와서 설거지나 간단한 뭐 노가리를 굽거나 그 과일 같은 거 이렇게 깎는 거를 가르쳐 주셔갖고 과일 같은 걸 깎게 됐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일도 보고 그 밖에서 그 서빙도 같이 보면서 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거를 그때도 아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께 배웠죠. 닭 튀기는 거, 그 다음에 꼬치 굽는 거, 꼬치 굽는 기계가 따로 있어요. 그 꼬치 굽고 소스 묻혀서 다시 한번 그 초벌구이하고 다음에 또 굽고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거는 데코레이션 해갖고 이쁘게 깎아서 데코레이션해서 손님상에 올리고 가장 제가 자신 있던 그 안주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골뱅이 무침이에요. 지금도 아마 해보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억이 너무 많이 남았고 그리고 제가 그 집에서 가장 맛있게 생각했던 안주가 꼬치하고 골뱅이 무침이었거든요. 보통 골뱅이 무침들 많이 하시죠. 근데 제가 하는 골뱅이 무침은 오이를 그리고 당근, 파를 채를 썹니다. 그러니까 당근하고 오이는 이렇게 편으로 쓸고 파는 파채 쓸듯이 쓸어서 갖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를 그 요즘 많이 먹는 골뱅이 있죠. 그거를 따서 국물을 다 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남겨놓고 무치셔야지 나중에 감칠맛이 납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같이 이제 큰 통에다 담아요. 그 대접에다 담고 그 미원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설탕 조금 넣고 식초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넣은 게 그 북어포가 아니라 명태포를 미리 물에다 이렇게 담궈 놓습니다. 담궈 놓은 다음에 나중에 무쳐서 먹으면은 이게 뻣뻣하지가 않아요. 약간 쫄깃쫄깃하면서 씹는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고춧가루를 좀 넣어요. 고추장을 넣게 되면은 좀 텁텁한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춧가루를 좀 넣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 MSG, 다시다라고 하죠. 그거를 좀 넣는 겁니다. 넣고 무치셔야지 감칠맛 나면서 새콤달콤한 그 골뱅이 무침이 돼요. 거기다 소면을 옆에 삶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올려놓으면 손님들이 굉장히 잘 먹었어요. 아마 기회가 되면 제가 나중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골뱅이 무침을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근데 가장 거기서 좋았던 기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이 끝나면 항상 11시, 12시에 일이 끝났습니다. 일이 끝나면 그 사장님이 저희에게 치킨 한 마리씩을 튀겨주셨어요. 치킨 한 마리를. 거기에다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술을 많이는 못 주고 딱 호프잔 하나 500짜리 하나를 주시면은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살이랑 꼬치집 치킨도 양념이 굉장히 맛있어요. 후라이드보다. 그 치킨에다 그 호프 한 잔 딱 들이키면요. 하루 종일 피곤했던 몸이 싹 가라앉듯이. 이게 아마 습관이 돼서 제가 사회에 나와서도 일이 끝나면 항상 맥주 한 잔 먹는 습관이 들게 됩니다. 이처럼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많은 일들을 해요. 고3에서 또 다른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태어나면은 아이들은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친구들 또는 선생님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는 직장에서 동료에게 상사에게 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아내 또는 남편 또는 자녀분들에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항상 누구나 갖고 계실 겁니다. 인정받는 게 가장 힘들어요. 인정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신뢰와 믿음입니다. 신뢰와 믿음 없이는 절대 인정받기 힘듭니다.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프로이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0세에서 5세까지의 신뢰감이니 믿음이니 다 형성이 되고 그 형성이 성인이 돼서까지의 그 과정을 다 유지시켜 준다고. 이 얘기는 부모님들이 한 번은 꼭 들으셔야 될 얘기예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우는 이유가 있어요. 배고파서 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신뢰를 해서 빨리 치워달라 라고 우는 어머니에 대한 그 신호예요. 여기서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신뢰를 쌓게 됩니다. 그때 바로 가서 그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면요. 그 아이는 그 부모에게 신뢰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릴 때 한 4살, 5살쯤 되면은 그럴 거예요. 2, 3살, 4살 요때는 뭘 먹더라도 자기가 뭘 먹으려고 그래요. 숟가락으로 자기가 뭘 퍼먹으려고 그러고 엄마가 주면은 싫다 싫다 그러면서 자기가 흘리면서까지 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이에요. 그럴 때 어머니가 에이 지지야 여기 흘리지 마 그러면서 어머니가 또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때 아이들이 자존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아이들이 막 신발을 혼자 신으려고 자기가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아 급하니까 빨리빨리 신어 일로 일로 엄마가 신겨줄게 이러면서 애들을 재촉하면서 엄마가 신겨주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 또한 애들이
자존감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절대 해주면 안 돼요. 그럴 때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부모님들이 옆에서 응원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프로이드는 0세에서 5세까지 이 신뢰, 믿음, 자존감이 형성된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지금 살면서 제 기억에는 저희 어머니는 저에 대한 터치를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게 무관심은 아니에요. 오로지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렇진 않으셨어요. 혼내셨지. 그것도 하나 못하냐? 근데 어머니는 안 그러셨어요. 공부를 안 한다고 왜 공부 안 하냐? 이 소리도 안 하셨어요. 단지 어머니가 했던 말은 밥 잘 먹고 다녀라. 너무 늦게 다니지 말아라. 위험하니까. 지금도 아마 이 소리는 계속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어머니는 저에 대한 믿음이 강하셨고 저에 대한 신뢰도 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릴 적부터 형성이 돼서 그런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굉장히 성실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과 신뢰감이 얼마나 살면서 중요한 걸 아마 습관적으로 저는 몸에 익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일처럼 하다 보니 주위 분들이 그걸 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아르바이트 자리를 쉽게 계속 이어서 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문구가 있어요. 최고보다 최선.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게 되면은 따라오는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한테, 선생님한테 인정받게 되면은 반회장 또는 정교회장, 아이들한테 인정을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요. 회장까지. 직장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승급이나 아니면 좋은 자리로 상사한테 잘 보이면 승진이 빨라질 수도 있죠. 이처럼 인정에는 항상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에는 그 크기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소소하게 하나하나 이루다 보면은 그것이 곧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소중하고 값진 경험들, 그 마지막 이야기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시고 순간순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